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벌써 2021년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흐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2021년 첫 영상을 어떤 주제로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바로 어떤 이제 그 제 영상을 보신 어떤 시청자분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야 물을까 말까라는 작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청자분께서는 우선은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무게가 커지면 마찰력이 왜 커지나요? 라는 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거를 그냥 밑에다가 그냥 짧게 답글로 쓰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혹시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영상으로 짧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게가 왜 커지면 마찰력이 왜 커지나요? 당연한 말 같죠? 무게가 커지니까 마찰력이 커지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 마찰력에 관련된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해가 가시면 그냥 들으시고요. 안 가신다면 이 오이과학 마찰력 2편을 먼저 보신 후에 이 질문 영상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무게와 마찰력이 무슨 관계냐? 뭐 그런 걸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진 원래 그 2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찰력은 무게란 단어보다는 수직항력이라는 단어와 더 수직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에나 기본 마찰력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뭐 영상이나 블로그에서는 그 수직항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게 무게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마찰력 하는 실험은 이렇게 평평한 땅바닥에서 하죠. 평평한 땅바닥, 뭐 기울어진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심화적인 내용이고 이 평평한 곳에서는 이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무게란 무게의 무게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수직항력이라는 단어를 쓰던 무게라는 단어를 쓰던 의미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오이과학 마찰력 2편에 나오니까 그 더 자세한 내용을 그걸 보시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수평에서 마찰력 실험을 한다 생각하고 무게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무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게를 정확히 알면 마찰력까지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무게를 기호로 W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기호는 weight라는 단어에서 따왔다는 걸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무게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지금 뭐 무게와 질량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무게의 뜻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뭐 무게와 질량 차이를 궁금하시면 제 무게와 질량 오이과 뭐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또 본의 아니게 자꾸 홍보를 하게 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어찌됐든 자, 무게라는 단어의 뜻을 찾기 전에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왼쪽에는 상자가 있고 오른쪽엔 탱크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똑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탱크만한 상자를 제가 준비했어요.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구하기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부피가 거의 크다, 부피가 서로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쪽은 여러분도 그냥 상상하실 수 있겠죠? 바로 탱크죠. 당연히 탱크가 무겁겠죠. 철로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무게가 바로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게가 정확하게 무겁다는 의미보다는 과학에서는 중력, 지구의 힘이죠.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과학에서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와 질량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근데 우리 일반인이 평상시 살기에는 살면서 무게란 단어를 쓰던 질량이란 단어를 쓰던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그거라 받아들이시면 되지만 과학을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무게는 곧 지구의 힘의 크기입니다. 탱크가 더 무겁다. 그 말은 지구가 탱크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상자보다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무게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게를 그냥 무겁다라고만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게라는 의미를 이제 배웠으니까 자,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 말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요? 자,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는 아까 무게는 곧 힘이니까 힘이 점점 강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건 힘이 점점 강해져요. 그렇다면 힘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물체가 바닥을 미는 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강해졌으니까 여러분이 책상 위에 뭐 가벼운 스티로폼을 놓을 때랑 무거운 쇳덩어리를 놓을 때랑 당연히 무거운 쇳덩이 놓을 때 물체가 바닥을 미는 힘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결국 마찰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찰력은 무게, 곧 수직 항력과 관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건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해하는 목적, 이해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공식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마찰력은 크게 공식으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뭐 있기야 하겠지만 네, 그렇게 어렵게 간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무게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무겁다 가볍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힘의 개념이라 받아들이면 과학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 내가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장면 해봤죠. 막 내가 이렇게 바닥에 누웠으면 친구가 날 위에 막 누워서 팍 엎어서 깔고 이렇게 위에 막 그렇게 엎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무겁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나를 누르는 힘이 커진 겁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누르는 힘이 커졌으니까 나는 마찰력이 세집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찰력, 중력, 탄성력, 모든 힘이, 이런 력자가 끝나는 단어들에는 대부분 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력자가 바로 힘력자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게도 곧 무게란 단어에는 힘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지만 뜻은 정리하면 힘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자,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무게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무게는 곧 힘의 의미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힘을 크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힘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준비해봤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힘을 크게 한다. 그렇다면 힘이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뭐 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이라는 과학자분이 그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힘의 의미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지구 안에서 또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칙을 이 힘에 관련져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긴 써놓지 않았습니다. 힘은 뭐 중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뭐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 무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모양을 여러분이 종이를 접었다. 힘이 발생한 거고요. 힘이 주어졌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축구공을 굴렸다.
굴러갔으니까 운동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러면 힘을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뉴턴은 공식으로, 수학적 공식으로 그 힘을 정의를 내렸죠. 자, 원래는 뉴턴이 힘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건 아니고요.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법칙입니다. 네,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가 기호로 A입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온 공식을 A는 m분의 F죠.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가속도, 가속도 모르신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냥 이해만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물체에 주어진 힘에 비례한다. 힘이 세면 속도가 잘 변하고 속도 변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분모 m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m은 질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질량을 무게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질량과 무게는 어느 정도 지구 안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게라고 이해하시고 우선 이 공식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공식을 이제 F, 힘에 관련된 공식으로 바꾸면 F는 ma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쵸? 이래야지 힘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뉴턴이 설명한 공식대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F, 힘이죠? 힘을 크게 하고 싶다. 그죠?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힘을 크게 하고 싶으면 뉴턴의 공식 따라서 m을 크게 하거나 a를 크게 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질량을 크게 하거나 가속도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찰력을 실험할 때 있어서 평평한 곳에서 물체를 놓고 마찰력을 계산한 그런 문제를, 마찰력을 느끼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질량을 쉽게 바꿔서 마찰력을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서 즉 무게를 무겁게 해서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물체의 가속도를 증가시켜서 힘을 크게 한다. 그건 좀 어렵죠. 그쵸?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곳이 방인지 야외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물건을 보면 책상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이든 가만히 서 있는 돌멩이든 어떤 물체든 모든 물체는 마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가만히 있는 물체도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찰력을 더 키우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무겁게 만들면 됩니다. 그쵸?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가속도를 증가시킬 수는 없죠. 속도의 변화를 뜻하는 게 가속도입니다. 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마찰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가속도를 증가시키긴 어렵고 물체의 무게, 질량을 증가시켜서 마찰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제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 겁니다. 다른 방식도 많겠죠. 설명은. 하지만 저는 이렇다는 거 간단히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간단한 질문이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무게 정리를 하면 자, 무게가 커지면 결국 힘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마찰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력은 힘과 관련된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 가끔씩 올려주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엄청 좋거든요. 저도 질문을 받으면 평상시 고민 안 해보다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제가 영상까지 올리는데 좀 게을러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둘 다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은 엄청난 네,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는 거, 긍정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 네, 또 이렇게 힘과 관련주 얘기해야죠. 질문은 좋은 공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